네, 안녕하세요. 이제 2단원 나가야죠. 미분. 미분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1 미분계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는 우리가 미분계수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미분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네, 자, 이 평균 변화율이 뭐냐? 두 점을 가정합니다. 임의로 제가 두 점을 찍을게요. 자, 얘를 2,3이라고 두고 얘를 4,6이라고 두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두 점을 잇는 하나의 사선을 우리가 그을 수가 있죠. 그 사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다라고 하는 건데, 네. 자, 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이 사선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작도를 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작도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게 확인되냐면, 얘를 점 A라고 하고 얘를 점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점 A부터 점 B까지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X는 얼마큼 증가했죠, 지금? 2만큼 증가했죠. Y는 얼마큼 증가했죠? 3만큼 증가했죠. 네. 따라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쓰게 됩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다 라고 쓰게 되고, 얘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증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증분, 증가한 분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X 증분이고 얘는 Y 증분입니다. 이 X 증분 분의 Y 증분을 우리가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라고 하고 얘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것은 결국 뭐다? 델타 X분의 델타 Y로 구하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죠. 얘는 애초에 우리가 직선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많이 썼던 방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평균 변화율을 가지고 이제 미분계수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할 겁니다. 미분계수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함수가 하나 제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자, 미분계수란 무엇일까? 얘는 y는 fx 함수 하나를 임의로 좀 그려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면, 자, 여기서 저희가 어떤 특정 점 하나를 잡겠습니다. 얘를 A라고 하고 A의 점 좌표는 A, FA다 라고 우리가 두도록 하죠. 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Y는 fx 위에 어떤 점을 잡는데, 그 점은 고정점이 아니고 움직이는 동점이라고 할게요. 동점이고, 얘를 그래서 좌표를 우리가 B라고 두면 x, fx다 라고 들 수 있겠죠. 네. 즉, 이 함수 위에 모든 x에서 임의의 점 하나를 잡았다라는 의미로 지금 x좌표를 그냥 x라고 둔 거예요. 네, 이렇게 봤을 때,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이냐면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관찰할 겁니다.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우리가 직선을 그어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이렇게 그어지게 되고, 당연히 명확한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보이게 됩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 기울기를 어떻게 설정하죠? 이 기울기는 x-a, 이게
이게 x 증가분이죠. x 증분. 그 다음에 델타 y는 뭐죠? 그럼 fx 마이너스 fa. 자, 이게 결국 우리가 아까 말한 평균 변화율입니다. 평균 변화율. 즉 델타 x분의 델타 y를 그대로 반영한 식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이 x를 움직일 겁니다. 근데 어디로 움직일까요? 이 점 A로 가까이 가져갈 겁니다. 조금씩 움직여 볼게요. 움직이면 먼저는 점 B가 이쯤에 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때요? 이 A랑 B의 기울기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움직여 볼게요. 여기. 그럼 얘네 둘 사이에 또 기울기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가까이 오죠. 이렇게 점점 가까이 와서 얘가 아주 가까워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쯤 있다고 해볼까요? 확대를 해서 볼까요? 점 B가 A에 아주 가까이 왔어. 그러면 얘네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겠고, 또 더 가까이 왔어. 그러면 그제서야 어떻게 될까요? A랑 이 B가 아주 미세한, 그러니까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까워지게 되면 그 직선 기울기는 정확히 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두 점은 너무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 점처럼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점의 접선 기울기 정도로 해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기하적으로는 접선 기울기가 돼버리는 이때 평균 변화율. 그건 평균 변화율이 아니죠. 이때부터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바로 순간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네. 자, 어떻게 볼까요? 이 상황을 우리가 그대로 문자로 식으로 쓰게 되면 결국 리미트 x가 어디로 갑니까? a로 다가가는 상황. 그게 뭐예요?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엄청 가까이 극한까지 다가갔을 때 이 평균 변화율, 즉 기울기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간 변화율이다. 아주 잠깐 순간적으로 어떻게 변화율이 일어나냐 이렇게 부르고, 얘를 다시 말하면 미분 계수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미분계수, 즉 접선 기울기를 생각할 때 이 움직이는 동점 한 개, 동점 B가 고정된 A, FA 정점 A에 다가가는 그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기억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분계수의 어떤 그 정의나 구성 요소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죠. 동점 한 개, 정점 한 개. 그때 동점인 정점으로 한없이 다가가서 엄청 가까워질 때에 그때 평균 변화율이 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게 바로 미분계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기하적으로는 접선 기울기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으면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럼 이제 이 미분계수를 정확히 표현하는 두 가지 정도의 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증분 관점에서 증분이란 상태를 좀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 식을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쓰냐?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분모는 단순히 h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뭘까 싶은 거죠. 사실은 이제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숨겨져 있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다 이렇게 쓰고 얘가 숨겨져 있는 게 사실은 a 플러스 h 마이너스 a 이게 지금 숨겨져 있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뭐냐면 이때 리미트가 들어갈까요? h가 0으로 가겠죠. 그래서 0분의 0꼴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즉 a, fa로부터 지금 x가 h라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어떤 움직이는 동점이란 거예요. 근데 그 동점이 증분 차이가 아주 없어지면서 0으로 가까워지면서 엄청 가까워질 때 그때 두 점 사이 평균 면허율이 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게 이 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분이 0이 되어 간다라는 증분 관점에서의 설명을 좀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식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동점 정점 관계에서 조금 더 돋보이게 만들려고 한다 하면 제가 맨 처음 썼던 x가 a로 갈 때 그죠? x-a fx-fa 이렇게 쓰게 되면 동점이 정점으로 다가가는 그 상황을 좀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 두 가지 모두 다 미분계수의 정의이고 틀린 식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둘 다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나 증분의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이 증분 관점의 식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도함수까지 만들어내요. 도함수 식을 도출해낼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증분 관점에서 식을 표현하는 것도 익숙해지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 바로 미분 계수 같은데 사실 아닌 거. 자, 그런 모양의 식들을 우리가 보고 분별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걸 먼저 얘기하려면 미분계수의 조건을 먼저 봐야 돼요. 미분계수가 되는 조건이 뭐가 있냐라는 건데 첫 번째로는 평균 변화율 꼴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걔를 극한으로 보내서 0분의 0 꼴이 만들어져야 된다 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동점 한 개, 정점 한 개로 구성된 이루어져 있는 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양방향 접근이 있어야 돼요. 자, 일단은 평균 변화를 꼴이고 0분의 0꼴해야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0분의 0꼴이라는 사실에서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연속이라는 상태가 이미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혼동하는 게 이거예요. 동점 한 개, 정점 한 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양방향으로 접근한다 이건데 자 얘네들의 발레 그러니까 이 규칙을 조건을 어긴 식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자 안티 3번 뭐가 있냐?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마이너스 h 이렇게 돼 있고 2h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어떨까요? 일단은 보시면 여기 점 두 개가 일단 있는 거죠. 점 두 개가 있으니까 이 EH 해석을 사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A 플러스 H에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H다 이렇게 해서 정말 X 증분, Y 증분으로 표현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풀어지면서 EH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상태가 3번이랑 어긋난다 했죠? 지금 문제가 뭐예요? 두 점 다 h가 변수로서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h가 그죠? 변수인데 동점이 그럼 뭐예요? 두 개가 돼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야. 동점이 두 개가 되면 얘는 미분계수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얘는 직접 동점 한 개, 정점 한 개 구조로 바꿔야 돼요. 이걸 바꾸려면 동점 두 개를 찢어서 분리시켜야 됩니다. 예시로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걸 이제 뭐라 부르냐면 끼워 넣기다 라고 부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끼워 넣기다 라고 부르는데, 식의 조작은 간단합니다. 아까 식을 그대로 써볼게요. 이렇게 쓴 다음에, 자, 근데 현재 지금 여기서 원하고 있는, 지금 리미트도 껴있죠. 이렇게 h가 0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때 이 동점 한 개를 보면 결국에는 여기서 원하는 정점은 뭐죠? FA를 지금 원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동점 한 개를 또 보면, 여기서 한 개를 보면 얘는 뭘 원하고 있어요? 얘의 경우는 FA를 원하고 있죠. 얘는 마이너스 FA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각자 원하는 애들이 더해지면 뭐예요? 0이 돼요. 얘는 지금 얘가 미분계수가 단도로 되려면 뭘 원한다? 마이너스 FA가 오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맞잖아요. 지금 사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미분계수죠. 그러니까 이 동점 식이 원하는 거는 얘가 뒤에 오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필요한 건 지금 마이너스 FA인데, 지금 이 뒤에 식이 원하는 거는 FA가 오는 거죠. 플러스 FA가. 아, 그럼 걔네들끼리 원하는 걸 조합하면 다시 식이 바뀌지 않고도 유지가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쓰죠? 결국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다 하고 동점 한 개가 원하는 식을 도입해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요? 플러스 fa다 하고 상쇄를 시켜버립니다. 끼워 넣은 애를 상쇄시켜요. 상쇄시킨 다음에 여기 또 마이너스 fa-h 이렇게 하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 삽입된 애도 뒤에 동점이 원하는 문자가 온 거죠. 네, 그러면서 이게 정확히 이렇게 되게 되고, 제가 그래서 이 상태 자체를, 이 가운데 낀 얘네들 자체를 제가 이제 끼워 넣었다 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끼워 넣은 상태에서 얘를 다시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동점 한 개랑 정점 한 개의 식으로 이 동점 두 개를 각각 분리시킬 수 있다. 분리시키면
이렇게 하나 분리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분리시킬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결국에 얘는 지금 2분의 F'A가 되고, 얘는 또 2분의 F'A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결국 더해지니까 값이 F'A가 나와요. 아, 신기하다. 그러면 이거 그냥 어차피 F'A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지 않은 식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렇게 끼워 넣어서 동점 두 개를 각각 두 개의 식으로 분리하는 작업을 무조건 거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제가 프라임 얘기를 안 했네요. 프라임 얘기를 안 했네요, 제가. 네. 미분계수를 프라임이라고 해요. 이 증분관점에서 얘기를 할 때, 자, 예를 볼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 분의 fx-fa다. 내가 얘를 x를 a로 보냈어. 그러면 뭐예요? 결국 x는 a에서 그 함수값에서 딱 접하는 접선 기울기로 미분계수가 정의된다 그랬잖아요. a에서의 접선 기울기인 거예요, 즉. 그러니까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다라는 거죠, 사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쓰냐? f 프라임 a라고 씁니다. f 프라임이다.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제가 그래서 미분계수다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2분의 f 프라임 a다라고 쓴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는 f 프라임 a가 나왔지만 항상 얘가 미분계수랑 값이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식이 동점 두 개의 식이.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이랑 충돌되는 거 봤는데 4번이랑 충돌되는 것도 봐야죠. 자, 양방향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앞에 이미지 상에서 설명을 안 드렸지만 안티 4번 설명을 안 드렸지만 사실은 이 미분계수가 정의되는 것 자체가 동점이 정점이 여기 있고 동점은 어떻게 오는 거냐면 여기서도 오고 이렇게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좌극한이고 아니 얘는 우극한이고 우극한이고 얘는 뭐야? 좌극한에서도 온다는 거죠. 그죠? 동점 두 개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라고 질문하시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동점이 두 개인 게 아니라 동점이 두 개, 한 점이 이렇게 오는 상태도 봐야 되고 이쪽에서 오는 상태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정점은 얘고. 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지금 리미트 그 식이 지금 리미트 x를 a로 보낸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쓴 거죠. 사실 근데 얘를 쪼개 보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리미트 x가 a의 좌극한으로 갈 때랑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으로 갈 때랑 쪼개져서 얘네 둘이 값이 같으면 얘가 존재하는 거죠. 수렴하는 거죠.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미분계수는 양방향에서 정의가 돼야 돼요. 근데 양방향으로서 정의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냐? 이런 애들입니다. f a 플러스 h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h 이거 a예요. f a 마찬가지로 분모도 h 제곱.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h가 0으로 갈 때 나라고 하면 얘는 미분계수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얘 미분계수 아닙니다. 왜 미분계수가 아니냐? h가 0으로 갈 때 지금 현재 이 변수, 이 증분에 해당하는 h제곱은 어디로 가요? 0으로 갈 텐데 정확히 말하면 0 플러스로 가겠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미분계수 정의하려면 좌우극한 값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얘는 사실상 h가 0 플러스로 가든 h가 0 마이너스로 가든
증분 그 자체에 해당하는 h제곱은 무조건 0 플러스로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방향이 어때요? 고정되어 있어요. 방향이 지금 양수로 일방향적으로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미분계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4번 조건, 양방향에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조건과 위배되는 식인 겁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했으면 미분계수 같은데 사실 아닌 친구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뭘 할 거냐, 결국 미분계수를 우리가 미분계수 그 자체로 미분계수가 아닌데 추출을 해서 미분계수로 반응해야 되는 그런 식들이 있거든요. 그게 차액골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이게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